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4월달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지, 기존에 있는 인연이냐 새로운 인연이냐 어떤 인물이냐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인형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번, 4번, 6번, 8번입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4월입니다. 솔로 여러분들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새로운 인연이냐 기존에 알던 사람이냐 구분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전체의 에너지 흐름은 어떤 경향성을 좀 보이게 될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4월 달의 연애 에너지의 흐름은 인물이 하나 보이기는 해. 인물이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마운틴 카드 나오고 북스 카드 나오고 맨 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연애 흐름 안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흐름이 생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마음속에 담아놨던 사람이라든가, 이거는 약간 짝사랑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담아놨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누군가가 이렇게 좀 잘 연결이 되지 않았던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진전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생긴다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연락을 해온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연애운은 좀 침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근데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지연이 될 만한 어떤 장애물이 생긴다거나, 뭔가 이 사람 넘사벽이다 혹은 장거리다,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학업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비밀을 다 오픈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솔로이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인연도 좀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아보고 나서 관계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비밀이라든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격 사유 이런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흐름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로 봐서는 조금 부족하죠. 어떤 인연의 흐름이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연의 흐름이 생길지. 그러네.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면 훅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약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공백을 못 참아. 말을 할 때 약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이 길다거나, 아니면 공백의 어떤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어떤 따뜻한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즉, 여러분들은 마음의 어떤 여유로움 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어떤 소통이 되지 않았던 어떤 흐름, 혹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 혹은 애초부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포용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잘 생각해 보라는 게, 약간 경고조의 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충분히 매력 있고 승산 있는 어떤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꼭 약간 독이 든 사과처럼 아닌 사람에게 자꾸 몰입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누군가를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착해. 자꾸 착해갖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좀 짠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 사람을 좀 이해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그냥 하하호호 할 때가 아니고 좀 경계를 치고 저 사람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저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듬어 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탠스에 의해서 연애의 향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는 그런 연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연의 유입 경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유입 경로가 생길지. 자, 어떤 유입 경로가 있을지. 킹 오브 컵스. 여러분들 이렇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구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워 카드 나오잖아요. 갑작스럽게 서프라이즈하게 예전에 내가 마음에 뒀던 사람. 이거는 짝사랑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혹은 헤어졌던 사람, 갑작스럽게 멀어졌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게 된다. 혹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다. 이 필연 같은 우연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아는 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과거에 마음에 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밀어내지를 못하고 그저 이 사람의 행동에 아 다행이다 라고 싶은 마음이 좀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길 이벤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구패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여러분들에게 서프라이즈로 새벽에 연락이 온다거나 갑자기 우연히 마주친다거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먼저 아는 척을 하고 그리고 먼저 반가움을 표시하고 여러분들이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흐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착장이라든가 컬러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좀 화려한 색깔을 좀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업데이트라고 할 때는 블루 컬러의 어떤 티셔츠라든가 아니면 포인트 가방 이런 거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좀 화려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번 달엔 처진다라고 한다면 아주 다이나믹하고 내가 좀 평소에 입지 않았던 어떤 화려한 색깔 나는 오렌지 컬러의 블링블링한 스왈로브스키가 이렇게 러브로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는 거 별로 안 입어. 창피해. 이번 달에는 입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감각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올리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군가에게 휘둘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블루 컬러가 이성적인 어떤 감각을 굉장히 깨워주는 컬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이 블루 컬러를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차분하고 이게 이렇게 단색, 화려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처질 때는 에너지가 너무 처진다. 그러면 화려하고 막 블링블링하고 온갖 색깔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막 레인보우 컬러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들 스스로의 에너지를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화려한 컬러를 입어라. 평소에 안 입던 원피스를 입어도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너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는 오히려 차분한 컬러를 선호해라.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처지는 시기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별로 연애 운이 좀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1주, 4주 텀으로 볼게요. 2주, 3주, 4주. 여러분들 그나마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4월달 4주차 요때는 좀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좀 재개되고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좀 현명한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 1, 2주는 그게 안 돼. 1, 2주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정신을 못 차려.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의 어떤 진위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까집어 보고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재보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그 사람에게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순수한 영혼이고 착한 영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진위를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1, 2주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주라고 보여지고요. 3, 4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뭔가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주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블루 칼라 좀 선호하고 좀 차분한 착장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 4주에는 화려한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셔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가 약간 잘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인간관계 안에서 이 사람은 계속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너무 단점이 많지라고 하는 깨닫는 시기가 바로 4주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누구일지 한번 봐야 되겠죠? 누구일지. 자, 외모의 이미지. 일단 얼굴의 이미지 먼저 볼게요. 이 사람 누굴지. 구패라고 하더라도 스쳐 지나간 사람도 구패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지나가다가 버스 같이 타는 사람도 구패가 될 수 있거든요. 한 번 이상 본 사람은. 여기 보면 이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동구스름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 얼굴이 동고스름하고 살집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이렇게 또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약간 둥글둥글한 얼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자신감이 좀 넘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표독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자존감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체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크지 않아. 키가 크지 않고 오히려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자그마하고 약간 귀엽고 약간 마른 듯한 얼굴은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여요. 그리고 좀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키는 약간 중간이라든가 조금 작은 편에 좀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키보다는 더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키는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외모, 좀 마른 듯한 외모. 그러니까 옷을 좀 젊어 보이게 입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성격의 특징 나이에 비해서 엄청 고리타분해. 뭐야, 완전 상꼰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평범한 선비급인데 본인이 마치 영의정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카리스마가 넘치고 자기만의 책임감은 굉장히 강한데 책임감은 강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해.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해. 그리고 자기 상황이 더 중요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의 말을 안 듣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그거를 수렴해서 본인이 뭔가 판단을 내리려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만의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책임감은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연애 엄청 못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이 사람을 잘 보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엠퍼러 카드가 나오는 사람은 뭔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괜찮을 수 있는데 나도 뭔가 자존심이 강하고 나의 의견을 좀 이렇게 피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답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연애는 잘 못해요. 연애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거나 연애할 때마다 별로 대화가 안 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사람 자체가 좀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기는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게 좋다거나 약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 스타일이 좀 답답하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카드들이 잘 봐. 결격사유가 있어.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문제 해결 방식은요. 사실은 좀 현명하신 것 같아요. 상황을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딱 터지고 큰 일이 생길수록 좀 거리를 두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막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이 싸웠다. 서로 간에 약간 기싸움 하다가 둘이 이리 막 이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잠시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지켜보면서 다음날 본인이 연락을 해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회피형의 성향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회피형의 성향은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본인이 경거망동해서 또다시 문제가 리바이벌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과 그리고 이 사람만의
어떤 진득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판단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급함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답답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 막 피하거나 이런 회피형의 성향은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한번 볼게요. 현재 재정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직업이나 재정적인 상황 어떤지. 매주정 카드가 나오네. 이 사람 말빨이 엄청 좋다거나 자기만의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자기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을 찾아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투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코인이라든가 주식 뭐 이런 거, 땅 같은 거, 이런 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만의 해안이 있고요. 그거를 딱딱 분석을 해서 엄청 잘해. 전쟁 상황에서 어떤 주가 오를 수 있는지, 이 정도 됐으면은, 유가가 이렇게 돼서 주식이 다음날 어떻게 되겠다? 미장 다 파악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투자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보여져요.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돈에 있어서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 명확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게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사람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것도 이 사람이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의사라든가 뭔가 말하는 직군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기술직, 정말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하이 퀄리티의 기술직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하는 직군도 해당될 수 있어요. 예술 이쪽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럼 주변의 인간관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주변의 인간관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충분히 서로 간에 약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여지를 보여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호해요. 그리고 주변에도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 아무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리고 약간 인간관계는 신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마음을 획가닥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획가닥 하고 줘버린다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 그리고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깐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연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애초부터 관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됐든 나이에 비해서는 좀 조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보다는 좀 연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매력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나랑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만의 소신과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고요. 이 사람은 다소 그거 하잖아요. 진중하고 투박한, 그리고 표현도 아주 많이 하지 않는 마음이 좀 깊은 사람이에요. 그게 좀 올드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랑 같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향 자체가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너무 예쁘게 말한다라는 거지. 너무 아름답대요. 그거 자체가 말투라든가 행동 거지거지 하나가 매너가 묻어나고, 그리고 자기만의 스탠스가 명확하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랑 비슷한 길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관, 아무나 사귀고자 하지 않는 어떤 여러분들만의 마음가짐이 이 사람은 좀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도 나랑은 다른 성향의 행동력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신대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이쁘게 하는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고운 사람이야. 말하는 것도 굉장히 곱고 행동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매너를 장착하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때로는 이런 지나친 매너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는 엉뚱한 매너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인간관계 안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냉철하게 끊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좀
이 감성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T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보다는 좀 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속으로 약간 삭히는 부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4월에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스노우 화이트 카드가 나오네요. 백설공주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꼈던, 물론 새엄마지만 요즘에 뭐 새엄마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얘네 새엄마는 굉장히 못됐어.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했더니 백설공주가 피부도 곱고 눈, 코, 입도 오목조목하니 너무나도 예뻐요. 제일 예뻐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걔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이를 갈잖아요. 질투하고.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어떤 인생의 가치관, 연애의 가치관이 나에게는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의 가치관 안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독사가였을 수도 있어요. 꼭 가까운 사람, 다가오는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의 어떤 틀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리프레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다시금 형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내 옆에다 두고 그동안 먹어왔던 것들이 독이 되지 않았나. 내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어떤 센스가 지나친 건 아니었을까?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시점이 바로 4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람과 예상되는 인연의 흐름은 무엇일지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year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년? 와, 이거 너무 긴데? 뭐 어쩌라는 거지?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지를 조금 다져나가서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완전 제가 촉으로 딱 왔거든요. 저는 직관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카드와 이 스노우 화이트 카드와 이 수호천사님의 어떤 의견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이 독사가가 아니었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 봐야 돼.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너의 어떤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를 잘 판단해 봐야 돼. 라는 이야기인데 네가 어떤 스탠스를 바꾸고 너의 어떤 그 방향성과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력을 바꾸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그동안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바꿔야 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고와서, 너무 순수해서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아니다 싶은 거는 끊어낼 줄 알아야 되고 뭔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해안도 여러분들의 틀을 바꾸면서 다시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의 행복한 길을 위해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 원하고자 하는 것들 나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4월달 여러분들의 연애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기존에 있는 인연이냐 새로운 인연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연이 여러분들하고 연결이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전체적으로 연애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4월 전체적인 연애 에너지. 젠틀맨 카드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스토크 카드가 나오고
하트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의 의미만 이렇게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누군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누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외부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자리를 잡게 되는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는 나옵니다. 뭔가 이게 하트카드가 나오는 거는 마음의 어떤 설레임을 증폭해주고 사랑의 감정, 그리고 욕망, 그리고 설레임 이런 것도 폭증시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이동, 어떤 변화, 어떤 업그레이드의 어떤 흐름 속에서 누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받게 되고 마음속에 어떤 설레임이 증폭할 수 있는 연애의 흐름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인연의 흐름이 생길지, 이건 9패하고 가까울지 6패에 가까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인연의 흐름. 이거는 9패, 6패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명료하게 볼게요. 9패에 가깝냐 6패에 가깝냐. 이거 칼라 카드로 볼까? 9패. 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운이 좋거든요. 4월달에 연애운이 무지하게 좋기 때문에 9패의 흐름도 6패의 흐름도 다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오늘 이렇게 보는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 이 사람이 알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9패에 가깝고 전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6패인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9패가 60%, 6패가 40%입니다. 그 정도로 9패, 6패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시켜줄 만한 누군가의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누군가 확실하게 굉장히 빠르게 조급하게 서로 간에 이 티키타카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막 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시작의 전조 조건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썸을 탄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썸,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기존에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됨으로 인해서 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연애운이 너무 좋아. 러블리한 그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의 유입 경로는 어떻게 될지, 어떤 만남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연의 유입 경로는 페이지 오브 소드. 여러분들 이거 뜬금없이 알게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4개의 것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사귀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이 두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크게 마음 쓰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이 귀엽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생긴대요. 이걸로 봐서는 6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워딩이라든가 하는 행동을 내가 여태까지 관심 없이 바라왔던 어떤 마음속의 설레임을 가져온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알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관심 안에 들어있던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을 뭐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잘하지도 않고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닌데 막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찝찝한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속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거나, 여러분들이 답답한 어떤 속을 이 사람으로부터 약간 풀 수 있는 일부분의 시간, 일부분의 이벤트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 장만 더 볼게요. 7개 펜타클 나오죠? 이거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흐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마음의 호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패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호감이 처음부터 커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설레임을 갑자기 느끼게 된다라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정적이고 흘러가지 않았던 답답한 어떤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큰 기대가 없고 그냥 그랬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다가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패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유패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유패에 가까운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연애운이 너무 좋잖아요. 연애운의 기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컬러, 착장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분한 컬러, 여러분들이 튀지 않는 착장을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봐, 여러분들 이번에는 다운그레이드 된 어떤 컬러를 입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약간 정장풍, 튀지 않는 어떤 옷, 알록달록한 옷보다는 단색의 옷, 검정색, 그레이 컬러, 그리고 약간 톤 다운이 되어 있는 어떤 컬러,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튀는 느낌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약간 기가 센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하고 약간 안정적인 컬러와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좀 좋을 수 있겠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막 이렇게 90년대 유행했던 통 넓은 바지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여러분들은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차분한 색깔과 차분한 의상을 입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별로 연애운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너무 좋긴 한데 주별로 이 운의 기복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첫째 주,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그냥 쏘쏘하네. 세 번째 주 관심, 이거는 소유욕, 관심. 이런 카드인데 이러네.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도 않고 연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근데 세 번째 주에 관심 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요때부터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주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커퍼카드 나오잖아요. 커퍼카드는 뜨밤, 그리고 이성적인 어떤 욕망, 그리고 이 사람에게 느끼는 어떠한 설레임의 폭증,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네 번째 주를 노리시는 게 좋고, 분명히 마음이 흔들리고 관심이 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마음이 드는 시기는 4월달 셋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누굴지 궁금하죠, 여러분들? 너는 누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자, 일단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뭔가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긴 사람 있죠? 조용하고 좀 마른 듯한 얼굴에 살집이 별로 없어. 그리고 약간 나이에 비해선 노안, 이런 느낌, 좀 워낙 조용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바디에서 느껴지는 체형 이미지, 약간 평균이에요. 딱 평균 느낌이에요. 키도 평균, 몸매도 평균. 딱 봤을 때 이렇게 체형에서 느껴지는 이렇게 옷의 착장도 단정해 보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약간 그냥 포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진짜 공부 잘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똘똘이 스모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차분하고 진중하고 말 많이 하지 않을 것 같고 약간 자기만의 세상이 있을 것 같고 약간 내향적이고 공부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격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누가 봐도 약간 되게 작다거나 엄청 크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평범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성격은 근데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진중하고 자기 거에만 몰입할 것 같고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보이고 막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지적으로 나올 것 같고 약간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되게 배려심이 있어요. 성격이 완전 온순해. 되게 배려심이 있고 자기가 현실적인 어떤 수준 안에서 상대에게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때로는 엄마 같은 부드러움, 때로는 아빠 같은 편안함,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좋네. 성격이 되게 온화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연애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애도 좀 현실적이야. 현실적인 연애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적인 것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서로 간에 약간 안정적인 흐름 안에서 현실적인 어떤 해결점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실용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평화로운 사람, 풍요로움을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황소자리, 4월 20일에서 5월 20일 금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황소자리는요, 여러분들 금성의 에너지 자체가 뭔가 로맨틱하고 감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줄 줄 아는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의 어떤 환경적인 게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황소자리의 가능성이 1번으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전갈자리. 정갈자리들이 뭐냐면 10월 23일에서 11월 21일 요때쯤 명왕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정갈자리는요, 통찰력이 굉장히 높고 탐구력도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고요, 눈치가 빨라요. 승부욕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라서 누구라도 수긍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소수의 경우에는 염소자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꾸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제2의 성향, 그러면서도 노력하는 어떤 스타일이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 문제 해결 방식 한번 볼게요. 아, 여봐. 심사숙고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숙고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스타일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화가 나도 바로 화를 내지 않고 뭔가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본인의 이 상황을 아우러져서 상황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 갈등을 조금 하는, 생각이 좀 진중하고 많은 사람이라고는 보여지지만 뭔가 회피를 한다거나 무언가 약간 되게 경거망동하다거나 약간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제2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계획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재정적인, 직업적인 그런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꾸준해, 성실해, 자기 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뭔가 이렇게 막 농땡이 부리는 느낌이 없어요. 성실하고 꾸준하고 회사 안 빠지고 자기 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쓰잘데기 없는데 돈 안 쓰고 차곡차곡 모으면서 자기 거에 대해서 약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것만큼은 자기 통장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 진짜 성실한 스타일이라 자기가 약간 주도적으로 뭐를 한다기보다는 무언가 남 밑에서 일을 해도 자기 것처럼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직장인, 그냥 일반 직장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주변의 인간관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아, 이 사람은요, 약간 그럴 수 있어. 이 사람만의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와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은요, 애초부터 빨리 끊어내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은 엄청 짱홍이 돼서 잘 지내고, 나랑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본인이 상처받을까봐 이런 이렇게 경계가 좀 있거든요. 상처를 받을까봐 겁나는 어떤 경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빨리 끊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처받을까봐. 그런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인연은 옆에다 두지 않고 그냥 나랑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만 계속 추구하고 만나려고 하는 실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4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매력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신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나랑은 다른 사람이지만 나도 굉장히 신중하지만 여러분들도 신중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 잘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끊어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신중하고 조곤조곤하고 약간 차분하고 이런 느낌이 나랑은 조금 결이 비슷한 듯 아닌 듯
나랑은 조금 더 빠른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일에 대한 어떤 소신이 이 사람에게는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거에 대해서 신중해 보이는 그런 느낌과 꾸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놓치면 나의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기와 가치관이 비슷하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여러분들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만들어 나갔던 어떤 계획하에 행동력 있는 여러분들만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이끌림, 당김, 매력 이런 거를 더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4월 달에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메리다 카드 나와요. 그 옛날 중세시대에 여자들이 나가서 장군으로 나서가지고 싸워야 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역사 속에서 소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니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의 소신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매몰이 돼서 이거는 나의 어떤 적극성을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경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소신껏 행동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신을 보여주는 그런 4월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If you believe.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기회는 올 거야. 혹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사람에게 안 간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는 날릴 거야. 이런 느낌이죠? 이 기회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향방, 그리고 계속 가느냐 마느냐, 아니면 지나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번 달에 나의 연애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번 달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분명 있어. 이제 곧 올 거야. 오고 있어. 라는 여러분들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람과 예상되는 인연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남겨놨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연애에 있어서 고민거리들, 원하는 것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기운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연애 대박 터집니다. 6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4월 달에 우리 꽃피는 4월이죠. 솔로 여러분들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떤 인물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연애운이 좋을 때 집안에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독수공방 하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하면 연애운이 좋아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나가 놓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연애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홈카드 나와. 하우스 카드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봐라.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막 나만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자꾸 실내 안락함을 막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처음에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나가 놓으셔야 돼요. 4월달에 넷플릭스 재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친구들 안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보는 어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혹은 술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빼지 말고 나갑시다. 그리고 운동을 하셔도 되고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여행을 간다거나 내가 있는 공간이 아닌 타지에 갔을 때 생각외로 업그레이드된 어떤 연애의 흐름을 느껴볼 수가 있다. 이동수가 있고요. 변화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 배 카드가 나오잖아요. 배가 있어.
이거는 여행이라든가 항해라든가 어떤 해외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연애 운이 탱천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행을 갔다가 생각외로 원래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내가 움직여야 들어오는 인연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인연운이 어떤 인연의 흐름이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연의 흐름. 세계수드. 완전 여러분들 9패는 가라, 6패가 온다, 이 느낌인데요. 기존에 누군가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짝사랑을 했던 사람, 여의치 않아서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흘러갔던 사람, 아니면 옛날 그 옛날에 알았던 사람인데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 이제는 마음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 기존에 내가 아니다 싶었던 인연들은 완전히 끊어내고, 내가 미지의 어떤 막연하게 알지 못했던 누군가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 들어온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정보력을 가지고 잘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막연하게 이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 설레인다, 뭔가 좀 눈길이 간다, 이런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막 전폭적으로 엄청나게 막 설레임을 폭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라든가 행동 하나가 이 사람에게 임팩트를 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설레임을 느끼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일단 이 새로운 인연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기존의 인연을 뛰어넘을 만큼 나에게 설레임을 주는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과연 인연의 유입 경우 어떤 만남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일인지 지인인지 SNS인지 아니면 서프라이즈로 여행하다가 만나는지. 더 선카드 야외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야외 공간이 나와요. 야외 공간에서 사람들이 약간 즐겁게 노는 곳. 이거는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운동, 테니스, 골프, 혹은 야외에서 러닝, 마라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뭔가 야외 공간이에요. 야외 공간에서 이 소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여행을 다니는 그런 모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이라든가 야외 공간을 다니는 어떤 여행 동호회,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바운더리가 확실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같이 어울려서 놀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놀자, 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아니면 같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약간 진지한 이야기를 오고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 혹은 야외 공간에 놀러 가는 것, 혹은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거나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물 있잖아요. 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면 물가하고 관련된 도시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강가, 바닷가 이런 쪽하고도 뭔가 되게 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술 마시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 운동이라든가 몸을 움직이는 곳, 아니면 사색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좋은 전경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여러분들 좋은데, 나도 이런 데 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행운의 착장.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행운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착장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려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들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이거 봐. 화려한데 야하지 않은 옷.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범해 보이나 옷의 색감이 좀 화려해 보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밝은 컬러에 단정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막 알록달록한데 막 엄청 짧고 막 타이트하고 막 여기에 막 블링블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차분해 보이는데 밝은 의상에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블링블링해 보이는 그런 샤랄라한 원피스, 그리고 약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입지 않았던 옐로우 컬러의 티셔츠라든가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는 핵심 포인트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가장 운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언젠지 한번 볼게요. 1주 패스. 1주 아니네. 2주. 2주차 3주차 다 좋네. 여러분들 1주만 안 좋고요. 여러분들은 연애적으로 이게 오렌지 카드가 뭔가 설레임, 끌림, 행복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월 달에 둘째 주에 연애운이 가장 탱천해. 나는 그때 여행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멀리 가야 돼요. 아니면 그때부터 운동 계획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가 아니죠. 4월달 둘째 주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 주도 둘째 주보다는 조금 낮아도 나쁘지 않아. 네 번째 주는 그냥 평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안에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약간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누구일까? 6패잖아요. 과연 넌 누구니? 자, 얼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한번 볼까요? 딱 봐도요, 사람이 성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야, 키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성실해 보이는 이미지와 뭔가 이렇게 강단 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같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동구스름한 느낌보다는 조금 긴 듯한 그런 갸르스름하면서 약간 긴 듯한, 그리고 눈, 코, 입이 좀 뚜렷하게 생긴 듯한 그런 느낌, 서구적인 그런 매력.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적으로 눈, 코, 입이 좀 또렷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피부색은 약간 까무잡잡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얼굴에서 보여주는 어떤 성실함과 남 안 속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디에서 느껴진, 체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체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와, 말 다 했어. 월드카드야. 몸이 엄청 좋아요. 이게 타고난 체형도 있는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몸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공유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 딱 봤을 때 굉장히 반듯해 보이고 사람이 완벽해. 저 정도 피지컬에, 저 정도 외모에, 저 정도 얼굴에, 나쁘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는 아주 고평가가 아니고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성격 특징이요. 뭔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성격적으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유하게 대하면 본인도 유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강하게 대하면 본인도 강하게 대해. 상대방이 못돼 처먹었으면 본인도 막 약간 그렇게 대해주는 그런 성격이에요. 은어를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행동력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누군가가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네가 그만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좋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약간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연애 스타일 한번 볼게요. 연애적으로는 책임감이 엄청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삶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 본인이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본인이 금전이 좀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내기를 바라고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상대방에게 계속 얹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면 내가 내야 되는 것, 내가 사야 되는 것, 내가 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금전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이직 활동을 하거나 투잡을 한다거나 약간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이 피곤해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경거망동하게 먼저 으악 하면서 막 저지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피형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불안형은 없는데 약간 오묘하게 2% 회피형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회피형의 느낌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 성격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어떤 스탠스가 달라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정하기 위해서 조금 진중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2% 회피형으로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사람만의 눈치 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그 사람의 재정적인, 직업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잘 보네. 더 선 카드가 나온다면 이 사람이 주식이라든가 코인 이런 걸 투자를 하면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벌이가 잘 되고 있어요. 인기가 많아. 그쪽 분야에 있어서 혁혁한 어떤 자기만의 바운더리를 확고히 공고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서 금전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도 뭐 그런 게 없고 워낙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도 좀 자기만의 상대방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그런 별자리가 있죠? 눈치가 빠르면 별자리, 정갈자리 장난 아니거든요. 통찰력 굉장히 좋고 그리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고 눈치가 빠르고 승부욕도 있는 데다가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때그때 임기응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으로 봤을 때 전갈자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소수의 경우에는 천칭자리 그리고 사수자리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는 하거든요. 그게 천칭자리의 경우에는 이게 약간 쾌활한데 신중한 느낌이 은근히 있는 사람이고요. 사교적이에요. 천칭자리는. 근데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독립성은 있으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목적지향형이라 내가 저 사람하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는 그런 지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능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전갈자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10월 23일에서 11월 21일 명왕성의 기운을 가진 그런 정갈자리죠. 정갈자리는요. 변화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치가 굉장히 빨라. 이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 주변 인간관계 한번 볼게요. 아주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주변이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사람 자체를 신뢰하고 이 사람을 약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만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친한 사람들 몇 명은 있고요. 그 외에도 매너가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한테만 잘하고 약간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아무나에게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린애들 보면 존댓말을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랬어요? 이랬어요? 이러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나보다 어려 보이면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존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되게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매력, 4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될지. 내가 여태까지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거나 본인만의 뭐 그런 게 좀 있나 봐. 본인만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옷이라든가 착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에게 약간 잘 어울리게 웃는 미소와 입고 있는 옷의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입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여러분들의 성격 그리고 외모 그리고 착장 그리고 약간 기타 등등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상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운명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라고 느낄 거예요. 특히나 약간 지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지적임 있어 보이는 어떠한 느낌, 자존감 높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뉘앙스의 말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연애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라고 할 때는 바로 세이라제데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아라비아에 어떤 왕이 있어요. 맨날 허구한 여자 막 들이면서 재밌는 얘기 해봐 라고 했는데 재미없으면 죽이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약간 그랬어요. 근데 이 평민의 자식인가? 이게 거기 신하의 자녀인가? 약간 그럴 거예요. 자기의 딸들 중에 한 명을 보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왕이 또 폭주하니까. 보냈는데 이 세이라자데라는 이 여인이 1001일 동안 왕한테 매일 저녁마다 너무나도 현명하게 재밌는 얘기를 막 엄청 그냥 입에 찰떡같이 붙게 그냥 귀에 그냥 신나게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존중받고 삽니다. 그리고 왕은 그 현명한 이야기를 듣고 착해집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말주변이 좋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지적이고 사람을 흡입력 있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람과 예상되는 인연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나의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회복될 때가 됐대요. 완벽하게 회복될 거야. 아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그런 게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치유가 될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작게 남아있는 어떤 긍정 기운을 사람에 대한 어떤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는 생기지 않을까. SQNJS. 아, 너네 천사님에게 물어보라고 옆주 천사님이 놀러 온 거예요. 이 리딩이 궁금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 리딩 중에 이 리딩이 가장 재밌나 봐. 그래서 오신 거야. 마지막 카드에 트러스트 나오죠? 믿어봐. 네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상처가 있고 힘든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는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분명히 네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의 현명함이 이 관계의 인연을 더욱더 좋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6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4월달 날씨 너무 좋죠. 솔로 여러분들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기존에 있는 인연이냐 새로운 인연이냐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달 전체 연애의 운,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뜬금없는 어떤 연락을 받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날씨가 좋아도 아유 저 아지랭이 피는 거 보면 뭐하냐. 꽃이 피면 뭐해. 갈 사람이 없고 갈 곳도 없고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틈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 오실 것 같아. 어떤 편지 그리고 메시지, SNS를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있던 어떤 연애의 흐름 속에서 내 스스로가 사색을 하고 내 스스로가 의지가 없고 내 스스로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짝사랑을 했다라고 한다면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짝사랑해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어떤 흐름 속에서 누군가가 뜬금없는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쩌면 기존에 있었던 인연 안에서 헤어졌던 사람이
이미 죽었던 사람이 나에게 다시 연락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죽은 게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관계가 끝났던 어떤 흐름 안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 안에서 끝났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 막 너무 크고 막 약간 그랬는데 운명적으로 갑자기 누군가에게 막 연락이 온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관계에 있어서 힘들 때 연락이 오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다른 사람을 만날 의지가 없는데 뜬금없는 연락이 오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 리가 없어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온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연락 한 통이 여러분들의 어떤 연애 운을 다시금 이렇게 파라락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는 4월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연 운의 흐름을 볼게요. 어떤 인연의 흐름이 있을지. 나인 오브 컵스, 세븐 오브 펜타클. 근데 여러분들 확고하게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진전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썸이라든가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인연운이에요. 딱 이번 달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너의 짝이야가 아니고 이번 달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너에게 연락이 오겠지만 선택은 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를 가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서로 간에 약간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주변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고 보고 관망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관망하고 연락을 이어가면서 그 인연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연의 유입 경로 어떤 만남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만남이 있을지. 여러분들 이거 그거거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3자가 이 관계에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남초, 여초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율이 적당히 있어요라고 한다면 회사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같은 나의 어떤 가족같이 지내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 외로 누군가의 어떤 중재로 연락이 온다거나 누군가의 중재로 갑작스럽게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서도 코인카드 나옵니다. 펜타클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하고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어떤 소개팅이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뭐 일적으로 무언가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랑 같은 그룹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겹지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은 겹지인이 있다. 뭐 소수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결정사 이런 것도 가능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뭐 소개를 받는다거나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뭔가 돈이 오가는 그런 일들. 직업적인 흐름 안에서 뭔가 오가는 흐름. 회사에서 뭔가 만나게 된다거나 거래처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전제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회사. 결정사.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9패냐 6패냐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9패냐 6패냐 이거를 조금 볼게요. 만약에 9패라고 한다면 이 사람 겹진이 있는데 누군가의 어떤 중재로 인해서 다시 연락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패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관련된 사람, 결정사, 뭐 이런 누군가의 어떤 소개팅 이런 걸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9패일지 6패일지 여러분들 6패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거든요. 이게 6패의 가능성이 한 6에서 70% 그리고 9패의 가능성이
30에서 40%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9패보다는 6패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이번 달에 누군가의 연락을 받게 되고 그러한 연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하고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4월달에 행운이 되어줄 착장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베리어티 카드. 여러분들 톤 다운되어 있는 그런 컬러. 그리고 옷의 컬러를 막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막 입는 게 아니고 옷 스타일을 자주 바꿔버려요. 이게 옷을 막 화려하게 입는 것보다는 옷의 변화를 조금 돌아. 근데 막 이렇게 막 현란하게 막 이렇게 치마를 막 이렇게 엄청 블링블링하게 꽃이 막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좀 차분해 보이나 이게 스타일이 차분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뭐 이렇게 청바지에 이렇게 뭐 티셔츠 빨간색 티셔츠 청바지에 노란색 티셔츠 이렇게 단색 하나하나 입는 어떠한 단색 안에서 좀 차분해 보이는 약간은 캐주얼해 보이는 그런 옷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봐. 그리고 약간 그런 단순한 옷에 이런 거 있잖아요. 포인트를 좀 주시래요. 이렇게 골드 팔찌라든가 골드 반지라든가 아니면 블링블링한 어떤 그 머리핀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아. 약간 옷이 티셔츠를 딱 입었어요.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어요.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중간에 빨강색으로 이렇게 뭐라고 써있다거나 약간 전혀 없는 밋밋한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의 포인트를 두는 그런 옷.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그런 느낌. 너무 막 정장택한 그런 느낌 말고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옷을 되게 단정하게 입었는데 목에 머플러를 되게 화려한 걸 찬다거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운이 상승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볼게요. 1주, 2주, 3주, 지금으로부터가 아니죠. 3주, 4주 다 좋아요. 여러분들 4월달에 1, 2주는 좀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좀 에너지가 처져 있고 어디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의지가 없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에너지가 굉장히 불안하고 약간 밑으로 처지는 에너지가 좀 있어요. 하지만 3주, 4주째는 좋습니다. 3주차, 4주차 완전 반전이에요. 딥 레드에서 오렌지로 가는 거는 생각외로 나에게 열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극점이 분명히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활력을 찾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주차, 4주차, 4월달 3주차, 4주차가 너무 좋다. 자, 그러면 누구와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모의 이미지, 얼굴의 이미지 한번 볼게요. 얼굴은 어떤 이미지? 되게 말랐어. 엄청 얼굴에 살집이 없고 코가 약간 뾰족하고 눈이 옆으로 약간 긴 쌍꺼풀이 없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속쌍꺼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약간 마른 듯한 약간 날씬해 보이는 뾰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날씬하다. 얼굴을 딱 봤을 때 그리고 얼굴은 좀 하얀 편이고 눈, 코, 입이 오똑한 그런 느낌이 나요. 눈은 크다라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긴 듯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체형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봐봐. 체형도 말랐어. 체형도 엄청 말랐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얼굴도 좀 마른 듯한 느낌인데 체형도 아주 스테이키하다? 엄청 말랐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키는 중간보다 약간 훨씬 큰 느낌이고요. 마른 듯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간 아이돌 같이 약간 마른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이 사람 말랐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게 약간 유전자인 것 같아. 좀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약간 마른 듯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찌양처럼. 그러면 성격의 특징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성격적으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관망을 해보고자 하는 어떤 소심함과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중하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서로 간에 약간 관망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약간 썸 같은 게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한 신중파.
그냥 신중파도 아니고 굉장한 신중파예요. 한 장 더 볼게요. 성격에 대해서. 근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요. 본인이 원래 내면에 조급함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야. 근데 여태까지 살면서 본인의 급한 성격 때문에 엎어지고 다치고 약간 이런 적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본인이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원래의 성격은 급하다. 하지만 삶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이 사람이 좀 신중함이 생겨났다. 이걸로 봐서는 사람은 25살 때까지는 원래 어렸을 때의 어떤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은 성격이 그대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 25살이 넘으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최소한 25살은 넘은 사람이라는 거죠. 환경의 영향력을 받아서 뭔가 신중함이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 스타일은 연애적으로도요, 내적 갈등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연애를 엄청 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라서 뭔가를 결정하는데도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본인이 싫은 게 있어도 별로 안 내요. 그리고 약간 성격적으로 약간 신중해 보이는 느낌은 본인이 급하게 뭔가를 했을 때 상처를 받을까봐 겁나는 그런 내면의 방어기제가 있어서 약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엠퍼러 카드도 나오고 여기 체리엇 카드가 나오면 원래 내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성격이 급하고 진취적이고 밀어붙이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신중해지는 거고 그래서 약간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경험을 어느 정도 경험한 그런 나이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연상이거나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조숙한 그런 성격일 수 있어요. 연애에 있어서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 자기만의 생각은 굉장히 명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방법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고 봐야 돼요. 사실은 내면의 유전자는요, 성격이 급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묻고 다음으로 넘긴다? 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거를 나은 쪽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은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도 속으로 약간 내적 갈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하고 지나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재정적인 상황, 직업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거 하이어펀트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 공무원이거나 아니면은 평생 다녀도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안정적인 직장의 흐름이 좀 보여지거든요. 하이어펀트 카드가 나오면 거의 보통 공무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 중공무원, 아니면 자기만의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직장,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그거를 평생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부자라고 볼 수 없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막 나중에 연금 나오는 그런 직장, 공기업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적으로는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다. 현재 엄청난 부자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는 크게 없다. 사고만 안 치면은 걱정할 거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약간 본인 투자 이런 거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본인의 능력껏 살아가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럼 주변의 인간관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막 친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막 불특정 다수가 막 많다라기보다는 자기랑 진짜 친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딱 봤을 때. 진짜 막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고 약간 그럴 수 있는, 이 사람의 진짜 면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 그 나머지는 이미지 관리라든가 매너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을 4월달에 보게 되면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력을 느낄지. 엠퍼러 카드. 강단 있다. 사람을 되게 잘 다룬다. 이런 느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먼저 약간 짝사랑을 하게 된다거나 약간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신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가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대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모습이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고 되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되게 유두리 있게 잘 대처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행동을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관심이 간다. 나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나 저 사람하고 말 좀 걸고 싶어. 나 저 사람에 대해 좀 알고 싶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있으면서도 약간 사람을 잘 다루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력 있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매력 있는 사람이네요. 자, 그렇다면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연애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급하면 무조건 엎어줍니다. 여기 슬리핑 뷰티 나오죠? 우리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아이고 햇빛을 안 쐬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하얘요. 하얘니까 더 예뻐 보이죠? 이런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왕자님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왕자님이 와서 키스를 쪽 해줘야 잠에서 쫓기는데 그러질 않네. 아직 안 왔어. 여러분들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연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관망하고 이 사람을 지켜보는 어떤 마음속에서 분명히 타이밍이 생길 거고요. 때가 올 거니까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라 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들 요 사람과 예상으로 봤을 때 어떤 인연의 흐름이 생길지 남겨놨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웨이트, 기다리래요. 조급함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get more information.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향방은 달라진다. 이 얘기 즉슨 이 관계의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딸려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신중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먼저 지켜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4월달에 누군가와 유이땅 하는 느낌보다는 누군가를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